자,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로낚시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게에서 제일 가까운 섬인 섭섬에 한번 출동해 봤습니다. 자, 현재 시간이 오후 4시입니다 자, 섭섬의 하절기 처주 시간은 오후 6시입니다 약 2시간 밖에 낚시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제가 낚시를 나온 이유는 2시간 낚시로도 충분한 손맛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섬인 이곳 섭섬에 나오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하선에 있는 이 자리는 섭섬의 남쪽에 있는 남단 쪽, 혹자가 부르기에는 이게 썩은낭 쪽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제가 작년에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 창피한 부분은 제가 촬영을 했을 때도 그렇고 촬영을 하지 않았을 때도 그렇고 이곳에서 고기를 랜딩을 쓸만한 애들 랜딩을 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다 터졌어요. 그것은 이쪽에서 나오는 고기들은 이 섭섬의 남단 쪽입니다. 이 남쪽에서 나오는 고기들은 씨알이 상당히 굵습니다. 그리고 힘을 제법 쓰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창피한 일이지만 아직까지 쓸만한 녀석들을 이 자리에서 랜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 31, 30 중반 정도 되는 긴꼬리 뱅에돔들은 많이 잡았지만 메이커, 항상 제가 말하는 4자 이상의 당찬 긴꼬리돔은 이곳에서 랜딩에 항상 실패했습니다. 그만큼 마리수는 떨어지지만 힘이 좋은 것이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 남단 같은 경우에는 물꼬리 복잡하고 수심이 제법 잘 나옵니다. 그리고 물이 조금 복잡한 지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제로로 운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곳의 정상적인 들물 조류는 제가 서 있는 바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들물 조류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날물 조류는 오늘 날물이에요. 지기도 쪽으로 동코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정상적인 조류 방향입니다. 자, 이쪽 남쪽 같은 경우에는요 들물이 들어오는 경우, 특히 이렇게 사리때 오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너울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자리가 평평해요. 그래서 낚시를 하시기에 불편하고, 강한 너울이 조금이라도 들어오게 되면은 이쪽 자리는 다 젖어 있죠. 지금 쓸고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들물에는 이곳 자리를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쓴 이유는 다른 동호라든지 환계창 쪽으로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쓰셨고요. 오늘 저희 또 촬영도 해야 되고 저희 가게 손님을 모시고 왔기 때문에 이쪽 넓은 자리에서 또 오후에 계속 쌀물입니다. 6시까지요. 요곳에서 항상 화끈한 손맛을 보여줬던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다소 늦은 출조이긴 하지만 2시간 정도면은 한두 번 입질을 받기에는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캐스팅이에요. 자, 오후가 되면은 항상 이렇게 동풍이 터집니다. 제주도는 이제 계절풍이 겨울철이 되면 북서풍이 불어요. 근데 북서풍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동풍이 이곳은 많이 부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지기도 그리고 섭섬 때로는 범섬까지는 동풍의 영향을 아직까지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예보는 서풍이지만 아직까지 동풍이 많이 불고 있는 현실이고요. 요게 이제 11월 달에 되면은 자연스럽게 북서풍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아까까지는 바람이 괜찮았는데 지금 동풍이 조금 들어오니까 물이랑 지금 반대죠. 날물조로는 요로 가고 있는데 지기도 방향으로요. 동풍이 불어오니까 약간 줄이 날리는 경향이 있어요. 속조류는 잘 갑니다. 잘 가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평평한 갯바위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뻗어주면서 대각선 사선 방향으로 45도로 나가주면 좋은데, 갯바위로 붙어서 들어가는 썰물이면은 찌를 해먹을 확률은 높습니다. 조금 피곤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약간 줄을 잡아주면서 채비를 회수했을 때 갯바위 가장자리에서 나온다면은 약간 컨트롤을 하시면서 찌를 최대한 분실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게 또 좋은 팁입니다. 자, 첫 캐스팅을 했는데 줄은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원하는 방향처럼 45도 방향으로 지기도 쪽으로 지금 흘러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조류가 줄이 이렇게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나가다가 안 나가다 나가다가 안 나가다 하는 이 손가락 끝에서 오는 이 감, 이게 이 장길낚시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이 손가락을 잡고 있는 스프를 쳐가는 시원한 입질, 그것 때문에 장길낚시를 제가 선호하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참돔낚시에서도 가능하지만 이런 장길낚시만의 매력이 굳이 찌를 보지 않더라도 시원한 입질을 볼 수 있는, 그게 바로 이 뱅에돔 불꼬리 낚시와 이 장길 낚시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채비를 한번 회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딱 좋습니다.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지기로 쪽으로 보면서 채비가 잘 정렬이 되고 있어요. 자, 미끼는 살아서 오고 있습니다. 자, 첫 캐스팅에 일단 미끼가 살아왔어요. 물이 적당히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발 밑에 이렇게 흘림 낚시를 할 때는 따닥따닥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랑 일회만 낚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발 밑에 많은 양의 내가 가지고 온 집어제의 70%는 발 밑에 자주 이렇게 뿌려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저 혼자만 혹은 일행간의 낚시를 할 때의 사정이고, 지기도라든지 범섬이라든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낚시할 때는 사실 이게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밑밥에 동조가 되는지 내 밑밥에 동조가 되는지 사실 이게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약간 찌낚시의 매력을 반감시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일행과 저만 지금 이쪽 부분 낚시를 하고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캐스팅이 들어갔는데 앞쪽에 카메라에는 안 잡히는데 오늘 제가 카메라 한 대만 쓰고 있습니다. 복잡한 지금 와류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쪽에 이렇게 보면 물골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이 겉조류와 속조류가 만나면서 부딪혀가지고 위에서 울렁대는 용소웃음 같이 생기는 와류들이 지금 많이들 갯바위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밑밥과 채비가 이제 동조가 안 되면서 따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곳에서 낚시를 할 때 알려드렸는데, 그래서 이 조류의 영향이 상당히 좀 복잡한 곳이 이곳 남쪽에입니다. 지금 멀리 안 던지고 발 앞에 던져봤는데 지금 전혀 좀 채비를 또 나가지를 않아요. 자, 이렇게 물이 어느 정도 가는 상황에서는 밑밥을 주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70%는 내 발밑에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 30%는 찌를 맞추시는 게 아니라 물이 가는 흘림 낚시이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가고 있죠. 뭐 답은 될 수 꼭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찌가 착수한 지점으로 해서 장길찌이기 때문에 찌 위쪽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찌보다 앞쪽으로, 내 앞쪽으로 해서 점선으로 3-4번을 정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점선으로 주다 보니까 딱딱딱딱 주다 보니까 내 원줄과 바람의 영향과 내가 잡고 있는 텐션만큼 흘러가더라도 이 4번이나 5번 정도 점선으로 들어갔던 밑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확률을 조금 더 높이는 방법인 거죠. 그렇게 밑밥을 주시면은 굳이 찌 맞추기 밑밥을 하시지 않아도 찌를 맞춘다고 해서 꼭 흘림 낚시에서, 본류 낚시에서는 동조가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캐스팅 할 때 뱅에돔 16cc 주걱으로 거의 밑밥을 한 10번에서 12번 주는 것 같아요. 밑밥 폭격이죠, 폭격. 자, 아직 라인 정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스프레이 지금 빠져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가 밑채비가 정렬이 되면서 스토퍼의 저항이 걸리면서 라인이 펴지면서 이제 원줄이 천천히 방출이 되겠죠. 뱅에돔 낚시에서는 뭐 무슨 낚시가 다 그렇겠지만 지금 이제 라인이 방출이 되고 있어요. 미끼 선행이 우선시돼야지 입질이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감성돔 낚시 같은 경우에도 미끼 선행이 중요하지만 어떻게든 바닥을 찍어서 그 미끼가 바닥에 찍은 상태에서 놀다 보면은 고기가 있으면 물게 되어 있는 게 감성돔, 즉 바닥 낚시라면은, 이 뱅에돔 낚시는 바닥 낚시를 노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떨어지는 밑밥과 동조를 해서 먹이를 취하는 뱅에돔으로 습성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바닥 낚시는 의미가 없습니다. 쉽게 더 말씀드리면은 미끼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밑밥과 동조가 돼서 미끼가 먼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채비가 먼저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약간 예민한 낚시, 감성돔 낚시보다는 더 정교한 낚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채비는
낚싯대는 1호대입니다. 예전에 수리가 끝났어요. 1호대이고, 이게 말이 1호대이지 힘새로는 실제 1.5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 환경에서는 조금 다소 부족할 수도 있는데, 스펙이 뭐 터지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찌는 항상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잠길지 3제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작은 조수기, 그리고 오늘은 도래를 사용해 줬습니다. 이곳이 물밑 지형이, 그리고 조류가 좀 복잡한 곳이라서 이럴 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채비를 회수했는데 목줄에 달린 새우가 직결을 했을 때 핑그르르르 도는 현상, 돌면서 나한테 오는 현상,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끼 선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새우가 안에서 조류에 영향을 받아서 이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꼭 직결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도래를 사용해 줌으로써 이 회전 감각을 조금 더 상쇄시켜 주면서, 그리고 봉돌의 역할을 도래가 또 할 수 있는 거죠. 잠길채비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도래를 착용하고 있고요. 작은 도래인 12호 도래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목줄은 2.5호를 매려고 했는데 2호밖에 없네요. 그래서 2호를 맸고, 바늘은 7호 바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해가 지나면 이제 8호 바늘까지 바꿀 예정입니다. 자, 정석인 채비가 무엇이냐? 고기가 물어주는 채비예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빨을 까고 그럴싸하지만 옆에 계신, 혹은 동출하신 조력이 얼마 안 된 제로주의 고기가 문다면 저는 의문의 일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진정한 정답은 고기가 물어주는 채비입니다. 그래서 낚시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이제 바람도 조금 강해지고 좀 춥기도 하고요. 해가 좀 약해지면서. 그래서 이렇게 낚시 다니실 때 외투는 하나씩 꼭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시간 정도 남았는데 바짝 한번 쪼아보기 위해서 옷도 입고 야간용으로 선글라스도 바꿨습니다. 자, 1시간 정도 동안 뭐 느낌이 좀 싸하긴 하지만 입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입질이라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흰새의 맛이라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1시간 바짝 조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연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파이팅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이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곳 남단 자리는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자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용무가 필요한 전화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이곳 자리를 좀 피해 주시면 좋습니다. 선장님에게 전화하기 위해서는 코드 쪽으로 가셔야지만 연락처, 핸드폰이 터진다라는 거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시간 가자. 이놈의 바람. Already, many of the mutants disguised as human beings are walking the streets of Earth City. The streets of Earth City. The streets of Earth City. 자, 지금 제가 기대하던 긴꼬리 뱅에돔 메이커는 나오지 않고 일반 뱅에돔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반이라서 한 2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일단은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한 10분 정도만 더 제가 원하는 메이커 노릴 수 있도록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필요 없으니까 방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이 5시 45분입니다. 자, 이제 해가 뉘어뉘어 지고 있고 철수 시간이 6시가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주변 정리도 해야 되고 제가 흘렸던 물법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 배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번의 입질과 한 번의 고기, 이걸로 마무리인데요. 뭐 2시간 낚시라는, 2시간도 잘 못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낚시를 한 것 같은데요. 그거에 비하면은 뭐 괜찮은 손맛이라도 본 거에 대해서 위안을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로낚시 주인장이 이 가게에서 가장 가까운 섭섬 남쪽 썩은낭이라는 곳에서 낚시를 한번 해봤는데요. 분명히 한 방은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마리수가 뛰어난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남들과 이렇게 불에 끼는 낚시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곳에 내리셔가지고 대자연을 맞닿아서 낚시를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제로낚시 주인장의 가게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